반갑습니다. 저는 원주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있는 재윤수입니다. 오늘은 강원 환경교육 네트워크의 사무국을 수임받은 입장에서 자리를 나와 있고요.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딱 10년 전에 처음 이제 환경교육진흥 조례를 만들 때, 그리고 환경교육 네트워크를, 강원 환경교육 네트워크를 만들 때 딱 10년 전에 초청해서 강의를 듣고 같이 공부를 하셨던 분이 여기 와 계시는 이재영 국가환경교육센터장님,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차수철 위원장님이 같이 참석을 해주셔서 딱 10년 전이었습니다. 10년 전에 강원도에서 환경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가지고 조례에 관한 내용, 네트워크의 구축과 활동,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10년이 지난 다음 다시 이 포럼을 갔습니다만 10년의 시간에 대한 기억을 되돌려 보면 우리가 환경교육이라는 측면에서 강원도가 어떤 변화가 있었나, 많은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시간이다. 이 말씀 한 가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10년 후에는 전혀 다른 포럼으로 여러분들을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앞서 이재용 센터장님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저는 되게 인상 깊었던 것이 지난 6월 5일 날 전국의 기초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정부 226개가 기후위기 비상행동선언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역자치단체들이 모여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선언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시도 교육감님들이 다 모여서 기후위기도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장관들이 모여서 환경교육을 얘기하는 것도 전 처음 봤습니다. 환경교육에 대한 가능성들, 또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들, 이런 데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강원도는 이제 어떤 첫발을 떼야 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고, 오늘 이 자리를 시작으로 해서 다양한 논의들이, 다양한 활동들이 우리 지역에서 시작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로 토론을 하게 될 핵심적인 내용은요, 저희가 강원도 환경교육의 활성화라는 관점에서 보고, 특히 이제 저희들한테 좀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민과 관과 정이 협력해서 함께 어떻게 환경교육의 체계를 강원도에서 제대로 구축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논조를 좀 맞춰주셔서 함께 토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토론해 주실 분들은 다 앞전에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바로 토론으로 진행을 하고요. 네 분의 토론자의 토론을 듣고, 그 다음 여기 참석해 주신 플로어에 계신 분들의 의견도 좀 듣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발제해 주신 분들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5시 반까지입니다. 그 전에 딱 그 시간에 맞춰서 무조건 끝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서둘러서 짧게 중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토론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바쁘신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강원도 의회의 농림수산위원회의 김정중 위원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장 김정준입니다. 사실 그 환경에 앞에 계신 분들은 다 전문가인데, 사실은 저는 환경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는 아니고 지역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그 저희 위원회에 환경과가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오늘 토론자로 이렇게 발치게 됐고, 오늘 이 토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 역시 환경 교육이라는 부분들을 제 자신에게 스스로 이렇게 교육할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됐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농림수산위원회에서 하는 거는 집행부가 그 환경과에서 사업을 계획하고 그 사업이 올바른 계획인지, 또 예산은 제대로 집행이 되는지, 또 결과에 있어 가지고 얼마만큼 효율성을 나타내는지,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주로 챙기지, 환경 교육이 우리 삶 속에 있어서 얼마만큼 중요하고, 또 우리 요즘에 있어서 이런 기후 변화로 인해서 크게 나타나고 있는 환경 변화를 대한 책임 스스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은 인식하지 못하고 이런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조금 전에 그 충청남도 환경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센터장님이 해주셨는데 사실 시작했던 시점은 똑같았는데도 불구하고 충청남도가 우리 강원도보다도 훨씬 더 앞서가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사실 그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좀 부끄럽기도 하고 이제부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력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토론에 대한 그 준비한 부분들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기후 변화에 의해 가지고 지금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은 참 많이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지만 지역에 계신 많은 분들이 흔히들 하는 얘기가 자연의 그 힘에 대해서 거스를 수 없는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라는 것이 일반 민간인들의 대체적인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그 깊숙이 들어가서 느껴보게 되면 우리 스스로가 이 산업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냈던 것이 지금 이 자연이 저희들한테 주고 있는 벌이라는 것을 빨리 인식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런 인식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 속에서 이 환경 교육의 필요성을 오늘 이제 포럼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 같고요. 아마도 이 환경 교육이라는 부분들이 목적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 커다란 재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큰 그 변화에 나타나는 부분들을 우리가 작은 교육이라는 부분들에 대한 실천을 통해서 극복해 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환경 교육의 어떤 그 참 중요한 어떤 부분들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 정부나 또 우리 지자체에 있어서도 이 환경 분야에 대해서 사실 집중해서 예산들을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많이 세우고 있는 부분들이 미세먼지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느낌으로 인해서 그 다음부터 사회적인 이슈거리가 됐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포럼을 하면서 제가 이 준비를 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사실 그 많은 예산 중에서 우리가 환경 교육에다가 사실은 조그마한 예산도 할애를 못하고 있어서 사실 그 작은 어떤 그 예산으로 우리가 작은 실천으로서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알게 됐고 이것이 우리 강원도에서도 빨리 진행해야 될 어떤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앞서서 그 발제자분들이 이야기했던 그 가장 주된 내용이 이제는 실천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아마 여기 우리 지금 강원도 환경과에 아마 담당하고 계신 부서의 계장님도 와 계시고 담당자도 와 있는데 우리 강원도에서도 이 전문 조직이 사실은 만들어져 있지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한 명이 환경 교육이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 강원도 내에 환경과에 환경 교육에 대한 전문 부서에 대한 필요성 이 부분들을 인식했고 또 조금 전에 담당 부서의 계장님하고 이것이 얼마만큼 중요한 거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의원들이 나서서 분명히 그 집행부에 강조해 가지고 강원도 환경과에 환경 교육에 대한 전문 부서를 만들 필요성이 있다 하는 인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필요한 부분들이 예산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그 예산 심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쭉 해오면서 지금까지 돌이켜 보니까 늘 국가가 세운 예산에 대한 매칭 정도, 강원도 자체 내에서 자체적인 어떤 사업이라든가 자체적인 필요성에 대한 것을 한 번도 의원들이 생각을 못 해왔었습니다. 하다못해 2년 전에 저 같은 경우에 그 환경과에서 그린존 설치죠. 그린존 설치라고 하는 예산, 그 미세먼지에 대한 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각 이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다가 그린존이라는 것을 설치해 가지고 그것을 좀 타파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이 왔을 때 제가 그 당시에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 예산이 강원도에서 왜 필요하느냐? 우리 동해안 가면 기후도 맑고 한데 이 그린존이 내가 봤을 때는 필요 없는 것을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것 같아라고 질책을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교육 이거 하면 공부하면서
반성도 많이 했고요. 그것이 사실은 작은 부분들의 예산이지만 이 지금 현재 기후 변화에 대한 것을 대응하기 위한 우리들의 작은 실천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오늘 포럼을 통해서 10년 뒤에 우리가 이런 또 다른 그 과오, 또 다른 어떤 자기당착적인 어떤 그 반성을 하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게끔 우리 강원도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예산 분야라든가 전문 분야 그리고 아까 그 우리 저기 부장님이시죠? 그 원주의 자연교육원 국장님한테서도 사전에 좀 이야기할 시간이 있어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 강원도위에서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약속을 드리면서 제가 그 토론 준비한 내용은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제가 여기 그 환경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기 때문에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 환경 교육에 대한 환경하면 우리 주민들이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면 환경 단체 또 다른 특정적인 영역으로 이렇게 다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하면 벌써 거부 반응이라는 부분들을 많이 가지고들 접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저는 이것은 빨리 개선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기 전에 환경 해가지고 이 네이버에 치니까 인간이 살아나가는 외적인 구조들은 다 환경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사실 우리 주민들이 그 내용을 다 인식한다면 이 환경이 우리 모두가 걱정하고 우리 큰 틀 속에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된다라는 걸로 빨리 접근이 돼야지만 이 환경 교육에 참 효과는 나타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강원도에서 우리 강원도 환경 교육을 위해서 함께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의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주실지 좀 여러 가지 대목을 좀 짚어주셨습니다. 따로 뭐 정리는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주최 측에서 이렇게 5시 10분까지 마무리를 해달라고 저한테 연락이 와서 약간 좀 속도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바로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그 저희 포럼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우리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허소영 의원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허소영 의원입니다. 요즘 뭐 오늘 전반적인 주제가 환경 문제, 환경의 어려움, 또 그다음에 기후 위기의 문제 있다라는 것에 대한 동의는 뭐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것이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이제 뭐 공론들은 마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뭐 장마, 폭염 이렇게 쓰고 우리가 읽기는 기후 위기다라고 읽는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예측할 수 없는 기후 환경의 변화들이 있었고 그 변화가 인류의 공존과 유지를 위한 쪽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위협들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우리가 인간이구나라는 것을 정체성을 나타내는 많은 범주들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너 성씨가 뭐야, 또 어디 살아, 또 국적이라든지 뭐 종교가 뭐야 이런 걸 통해서 정체성을 꾸려가고 있는데 이제 이 기후 위기에 기후 위기에 부딪히면서 비로소 우리 인간이 생태계의 한 종에 불과한 그런 인류구나라는 걸 알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왜 기후를 또 왜 환경을 지켜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약간 지구를 조금 의인화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지구가 아파서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지구가 아프다고 하니까 마치 나는 괜찮은데 지구가 아프니까 아픈 지구를 내가 치료해야지 이런 식인데 사실 주체적인 입장에서는 좀 벗어난 얘기가 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생태계를 보존해야 되는 이유가 지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인류 자신을 위한 것이다라는 걸 명확히 좀 할 필요가 있겠다. 지구가 아파서가 아니라 지구가 아프면 인간이 살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북극곰이 아니라 사실상 인간이 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지구가 아파서 못 살 것이 걱정이 아니라 인간이 못 살 것이 걱정이 되어서 지킨다. 좀 더 적극적으로 인간 자신의 문제로 이것을 끌어들여서 가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환경교육도 착한 인간이 되기 위한 교육이라기보다는 지구에서 인간 종으로서 오래 살아가기 위한 생존 교육의 그런 지위를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전제를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몇 가지
의회가 하는 일이 입법과 관련된 일들이기 때문에 입법 환경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교육진흥조례가 각 지역마다 각 시도마다 모두 설치는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조례에는 환경교육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특히나 강원, 경북, 전남의 경우에는 각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고 실정에 대해서 실적을 명시하도록 의무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비교적 강력한 그런 조치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자문기구로서 환경교육진흥위원회를 설치한 곳이 경기, 충남, 경북, 부산, 전북, 전남이고요.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환경정책위원회에 그 업무를 대행하도록 맡겼습니다. 이 환경정책위원회는 강원도 환경보전, 강원도 자연환경보전 조례에 근거한 거니까 다른 조례에 있는 그 유사 기능을 갖고 있는 위원회에 이 환경교육에 대한 의무를 맡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다 비슷한데요. 연 2회 이상의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고 우수 사례를 발굴하도록 하고 있고요. 충남은 뭐 아까 충분히 들으셨습니다. 특히 공무원들에 대한 의무 교육이 있다라는 점이 좀 새롭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환경교육 발전 협의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요. 연 2회 이상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원도 환경교육진흥조례에 어떤 한계들이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강원도 내 시군 같은 경우에는요. 환경교육 조례를 제정한 곳이 한 곳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경기도는 수원시를 비롯해서 7곳, 충남은 천안을 비롯해서 6곳인데요. 강원도는 이제 제로였다. 사실상 교육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어떤 대상과 함께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광역 단위에서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는 점을 많이 이제 교육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강원도 환경교육정책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의거한 것이기 때문에 강원도 환경교육 진흥을 위한 위원회를 독립적으로 설치해서 환경교육 분야에 있어서의 전문성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의견이고요. 더불어서 그 제3차 환경교육 계획을 지금 아마 이제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차 계획에서 좀 한계로 지적되었던 것을 좀 분석을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계획에는 보니까 기업들의 참여와 교육 보장을 하는 내용들이 좀 미흡했습니다. 찾아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강화됐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환경교육도 강원도에 여러 여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환경교육에 관련된 시설, 자원들을 좀 엄밀하게 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환경교육 강원도 안에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조례에 대한 개정은 같이 따라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강원도 환경교육진흥위원회를 설치해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그 역량을 확보하고요. 그리고 충남과 비슷하게 그 공무원에 대한 의무 교육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교육 정보망을 좀 더 확대 구축해서 하고 또 그 우수 사례를 발굴, 또 우수 사례를 또 홍보하는 걸 통해서 환경교육의 전반적인 장을 확대시키는 게 필요하겠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한 곳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강원도 기초자치단체 내에 환경교육진흥조례를 설치하도록 그 강원도가 좀 지원을 해서 기초자치단체 내에 환경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다음 강원도도 환경교육 도시 지정을 추진해 보는 게 어떻겠는가라는 의견을 내봅니다. 강원도 환경교육을 도시를 추진하는 것을 통해서 국비를 확보를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사회장관 회기에서 녹색 전환 촉진을 위한 국민 환경 역량 제고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근거해서 강원도도 정말 명실상부하게 우리 스스로가 좋은 환경에서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환경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줘야 할 것인가를 명백하게 드러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자니 그 앞서 충청남도 같은 경우에는 그 환경 선언을 했었죠. 환경교육 도시 선언을 했는데 전 조금 더 크게 행동 헌장을 좀 제안을 해봅니다. 이게 이제 그 일본의 니시노미야라고 하는 그 지자체가 있는데 여기는 스스로 이 도시 자체가 전반적인 환경 교육을 잘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들이 배움, 참여, 협동, 순환, 공생, 네트워크 강화를 담고 있는데 이런 것을 담고 있는 헌장과 또 강원도가 갖추고 있는 여러 환경들을 고려한 다양한 참호 구조들을 구축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모든 네트워크 또 모든 파트너십
과 커뮤니티, 마을 만들기에 환경이라는 주제가 횡적으로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강원도 환경교육 현황조사 또 진단 필요하고 더불어서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환경교육을 위한 의견 수렴, 정책 제안 등이 필요한데요. 특히나 이제 제가 좀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환경교육의 대상이면서 실천 구조가 돼야 될 기업들, 지역 내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부분들도 반드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산 구조인데요. 2016년과 2018년을 비교해 보니까 강원도에서 환경교육 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2016년은 11억 정도였는데 2018년에는 한 8.7억 뭐 정도 남짓했습니다. 2019년 거랑 20년 건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이게 교육이라는 것은 점진적인 투자를 통해서 향후에 좀 오랜 기간 동안에 효과를 볼 수 있는 건데 좀 장기적인 투자가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역 내에 환경교육과 운영의 역량을 갖춘 여러 센터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횡성의 홀로새 연구소도 있고요. 그런 교육장을 좀 더 널리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겠고, 더불어서 잘 조성된 생태환경교육센터가 결과적으로는 환경생태 소풍, 환경생태 여행 뭐 이런 것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또 다른 트렌드를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논의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의 도의원님께서 환경교육과 관련한 제도라든가 예산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요한 지점들을 많이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토론문에 굉장히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한번 참고를 정확히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자리에 나오시면 제일 힘들고 피곤하실 것 같은 분이 이제 담당자 행정에서 나오시는 분이신데요. 우리 전용택 팀장님이랑도 같이 일을 많이 해봤지만 일을 정말 잘 하시는 우리 이 팀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번 참에 환경교육도 많이 좀 손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장 힘든 분이시니까 가장 크게 박수를 쳐주십시오. 강원도 환경 네. 전용택 팀장님이십니다. 네, 만나봐서 반갑습니다. 지현수 자정님께서 했었지만은 여기 오면서 죄를 많이 졌는데 여기 와서 얼마나 사하고 갈까 그 걱정부터 하고 왔습니다. 본론으로 말씀드리면서 이제 진행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얘기할 내용은 강원도 환경교육 자원의 이제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다음에 향후에 3차 강원환경 종합 계획을 교육 계획을 어떻게 이제 수립할 건지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이제 부탁을 받았고요. 도내 이제 교육 자원은 저희가 이제 광역센터 2군데하고 이제 기초센터 1군데가 이미 지정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외에 이제 관련 시설이 이제 도에서 운영하는 자연환경연구공원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IOTC라고 이제 국제교류 협력 분야 훈련센터가 있습니다. 그게 있고, 또 이제 원주에 이제 기후변화 대응 연구 교육센터 이렇게 지금 관련 시설이 있고, 더불어서 이제 강원도가 아무래도 이제 가진 자원이 이제 환경이나 생태 자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지금까지 자연환경 이용 시설이라든지 뭐 이런 시설들이 저희가 한 33개소의 시설들도 있고, 또 생태 탐방로라든지 뭐 생태 마을이라든지 이런 게 해서 저희가 이런 거를 종합해서 연간 교육 인원은 한 6만 5천 명 정도 이렇게 이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산발적으로 있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이렇게 딱 돼 있으면 참 좋은데, 저도 이 자료를 여기저기 있는 거를 다 모으다 보니까 실제로 하고는 있는데 여러분이나 이제 시민사회에 많이 홍보가 안 됐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시설 활용 방안은 저희가 이제 각 현재 있는 센터라든지 각 지역별로 있는 교육시설이 있는데, 어차피 시간적 공간적으로 이제 제한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이제 생태 자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활용을 하고, 또 이제 제일 청소년이라든지 이렇게 환경 감수성 교육이라는 게 사실 집합 교육까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현장 교육이나 현장 체험을 이런 시설들과 연계했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또 요거는 이제 자원이 이제 저희 센터뿐만 아니라
각 지역별로 여러 가지 환경 교육 시설들이 있습니다. 사실 차용해서 쓰게 되면은 뭐 시군 같은 경우는 뭐 청소년 시설도 가능하겠고, 좀 전에 이제 허소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그 홀로스 생태 이제 그런 쪽도 같이 활용하면은 충분히 연계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충남에서도 그렇고 이제 국가환경교육센터에서도 얘기했는데, 그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이게 처음에 인프라가 그 확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환경교육이 인식저변에서는 사실 강제성이 부여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까지 그렇게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앞으로 이제 그 각 분야, 예를 들면 이제 뭐 환경도 포함됩니다만은 교통, 에너지, 복지 뭐 이런 쪽에서 사실 법정 의무 교육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교육들을 그 어차피 규모가 이제 200명 내외인 것들은 이런 광역센터나 기초 활용 그 교육 시설을 충분히 활용해서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말씀드린 거는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아까 이제 계속 나온 얘기입니다만은 그 공무원 대상 의무 교육 뭐 3시간, 4시간 하는 거 그게 이제 처음에 이제 도입해야 될 뭐 가장 시급한 내용이라고 보고, 그게 이제 그 공무원부터 시작을 하되 뭐 기업이라든지 이런 거랑 그 단체도 포함해서 이렇게 좀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기존의 교육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이제 그 요새 최근 트렌드가 이제 그 소규모 기업 회의, 뭐 학회 이런 게 이제 좀 마이스라고 하는데, 그 저희가 강원도의 마이스 환경이 이렇게 우수하진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가장 특화된 게 이제 강원 환경자원 쪽을 이용해서 이제 학회라든지 국제 행사를 많이 이제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런 환경 교육 분야냐 이런 쪽으로 그 각종 교육 시설과 충분히 연계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가고요. 그런 면에서 관련 전담 기구라든지 이런 걸 관련 부서랑 협의를 하면 어느 정도 그 활용을 좀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모두의 그 충남 그 국가 환경교육센터에서 이제 나온 얘기인데, 이 모든 거를 이용하고 활용하려면은 사실 정보가 공개되고 공유가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그 국가 플랫폼도 필요하지만 강원도 차원의 이런 종합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뭐 강원도 뭐 자연학습이나 이런 광역 환경교육센터가 같이 수행을 하면 통합적 차원에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그 강원도 환경교육시설의 이제 활용 방안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강원도 환경교육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이게 이제 사실 이거에 대한 이제 그 계획 수립에 앞서서 문제 인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은 이게 담당 부서나 담당자로서는 계획 수립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력도 유동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시민사회나 단체나 아니면 이제 그 광역센터 이런 쪽에서 같이 협치를 해서 대할 문제 필요성이 있는 거고, 저희 이제 도행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그 인력이 전국의 그 환경 교육 전담팀이 전국에 한 4개의 광역 시도가 있습니다. 서울하고 그 이제 부산이 있고 그다음에 충남, 그다음에 경기 이렇게 있는데, 사실 강원도가 그 환경교육팀은 전국에서 제일 먼저 생겼었습니다. 그 1998년도에 환경교육팀이 있었습니다. 이미 있었는데, 그게 이제 어떤 논리고 뭐 어떤 여러 가지 상황적 변화에 있어서 한 2년 있다가 이제 없어진 상황이거든요. 근데 어떤 그런 거는 아무리 이제 선구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지속성, 연속성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그 우리 김정중 위원장님이나 이제 허수영 위원님께서 그 이런 전담 부서를 해주는 거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좀 하고, 뭐 예산도 뭐 포함되겠습니다만은 한 가지 에피소드를 이제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그 5개년 계획으로 이제 그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공무원이 계획을 수립하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런 센터분들이나 시민사회나 이제 뭐 대학에 계시는 분들이 이런 계획을 수립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이제 내부적으로는 이제 용역 과정이라는 걸 거칩니다. 근데 이제 예산부서에 협의를 하면 이거를 왜 용역을 주냐, 혼자 세우면 되지, 안 세워줍니다.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뭐 거기를 탓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저변이라는 게 인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게 저변이 깔려면은 여러 시민사회 단체랑 같이 이제 이런 노력과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지 그나마 이제 거기에 의해서 이제 움직이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뭐 예산 얘기하면 가장 창피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여기 현교 학생님도 와 계시지만은 자연학습원에서 이제 일을 열심히 하려고 또 교육 인원도 부족하고 그래서 예산을 달라고 이제 몇 년을 부탁을 드렸는데 그 예산 세우는 게 2년 걸립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많이도 아닌데 그 인건비는 올라가고 사람은 이제 없고 기존에 있는 인력으로는 이제 운영이 안 되고 그런데도 예산 세우는데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송구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그 뭐 요구한 대로는 다 해드리고 싶죠. 근데 제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 그 두 분 의원님들의 좀 책임이 좀 많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무량도 저희가 이제 사실 환경교육 부분이 그 전담자가 있는 건 아니고 전담자는 있다 하더라도 환경교육 분야가 그 사람의 업무가 따지면 전체 한 0.001%도 안 됩니다. 이제 그런 게 이제 그 기본 인프라라는 게 조직이나 인력 예산이 받침이 돼야 그다음에 이제 충남 같은 그런 훌륭한 사례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기조하에서 이제 그 계획 수립하는 거를 이제 염두에 뒀습니다. 그래서 뭐 빼고 이제 기존까지 그 1, 2차 이제 2011년도에서부터 15년도, 16년도, 20년도에서 2차까지 이제 수립이 이제 됐는데 그 사실 성과라고 하면은 뭐 사실 기본 그 제도라든지 조례 이런 이제 기본 인프라만 이제 구축이 된 거고 또 그 외에 이제 뭐 강원환경 네트워크 정도의 아주 기초적인 수준이 됐다라고 얘기하면 그게 성과가 될 것 같고요. 문제점이라고 하면은 사실 전체의 소요 예산 중에 그 필요한 예산이 한 51%밖에 못 쓰였습니다. 이게 51%라는 게 사실 그 실질적인 교육에 들어간 거는 연간 10억이 안 됩니다. 나머지는 이제 뭐 시설 개보수라든지 관련 시설 뭐 보수 이런 쪽으로 들어간 거고 실제 환경 교육에 들어간 예산은 거의 뭐 10억이 내려서 없다고 생각하실 정도로 좀 계획 대비 이제 진행이 안 됐는데 그게 이제 당초 계획에 실제로 이제 타당성 있게 계획을 세웠는지에 대한 이제 의문점부터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라는 거는 그 여러 시민사회 의견 수렴을 하고 또 전문가의 의견도 반영해서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지금까지는 그 관심 부족, 저변 확대 미흡, 또 더불어서 그 시민사회에서 좀 더 분발을 요구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런 문제 상황을 인식한 상태에서 국내적 트렌드라든지 이런 거를 그 예산과 제도를 통해서 시스템적으로 녹아내야 되겠다라는 게 기본 방향이고요.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거는 일단 인식 개선을 먼저 이제 중점을 두고 그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이제 활발한 네트워킹, 그 시민사회 단체의 교류 이런 걸 통해서 환경 교육이 시민사회, 사회 전반에 주류화로 올라설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적 구축을 하는 게 기본적으로 그 계획에 포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두 가지 측면으로 말하면 그 환경 교육 계획의 주류화, 그다음에 강제성 예산 제도 이런 시스템적 쪽으로 접근을 하는데 물론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이제 뭐 포럼이라든지 시민사회 단체 각계 의견 수렴하는 절차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많은 이제 고견도 주시고 수직도 해주시고 하면은 이제 더 풍성한 좀 내용 있는 교육 계획이 수립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많이 도와주시고요. 어쨌든 그 짧은 기간 내에 이 포럼을 준비해 주신 뭐 부장님이나 센터에 감사드리고 더불어서 김정중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잘 모르는데 솔직히 여기 와서 이거 얘기하느라고 공부 엄청 했습니다. 뭐 제가 이제 가진 한계가 요거라고 좀 이해해 주시고 다음에는 좀 더 발전된 모습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각스님께서 박수를 제일 크게 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전영택 팀장님 고백의 시간이었습니다. 자 여기 계신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또 우리 시민사회에 계신 분들 또 활동하시는 분들 의원님들 다 같이 팀장님과 좀 함께 좀 앞으로 일들을 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강원도의 환경교육팀이 사라졌다고 해서 깜짝 놀라시는데요. 환경부에 있다 사라졌다가 지금 새로 환경교육팀이 부활을 한 게 이제 한 2년 정도 됐죠. 환경부에서도 환경교육팀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2년 전에 지금 다시 이제 겨우 부활을 했거든요. 조만간에 강원도에도 환경교육팀이 좀 부활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지정 토론자십니다. 이분이 한다면 잘 되니까 보통 일이. 자, 한번 말씀을 듣도록 해보겠습니다. 원주 환경운동연합의 김경준 사무국장님이십니다. 예, 원주 환경운동연합의 김경준 사무국장입니다. 이 자리에 왜 불러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 역할이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좋은 소리를 거의 해본 사람 적이 없어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좋은 소리 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25년 됐습니다. 25년 전에 96년대 환경단체 일을 하면서 환경교육을 그 정도의 실력에 맞춰서 환경교육을 하고 25년 지난 지금도 그 정도 실력에 맞춰서 환경교육을 합니다. 25년 동안 환경교육을 되게 많이 열심히 했는데 바뀐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강원도가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원도 의회가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러한 얘기들을 좀 드리는 것들과 관련해서 많이 이제 불편하실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얘기들을 어쨌든 좀 해야 되고, 저 개인적으로 강원도 환경부서랑 친합니다. 네, 강원도 산림부서하고 친합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리는데 환경부서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교육 예산들과 관련해서 진행한 부분들도 너무너무 코끼리 비스킷이라 그러나요? 뭐 그런 정도 수준이고요. 민간에서 하는 거를 취합해가지고 강원도 업적이라 얘기하고 있는 거지, 지금 현재 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반성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반성은 다른 데서 또 하나 하셔야 될 부분들이 계셔요. 강원도 교육청.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2년 전에 강원도 교육청 추수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워크숍을 했어요. 좀 해보려고 좀 해봤는데 예산도 안 세워, 정책 의지도 없어, 담당 장학사 바뀌어. 뭐 이런 동네에서 무슨 환경교육의 얘기들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래도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도 얘기를 시작하시는 우리 저기 재현수 국장님, 우리 부장님, 우리 황우석 국장님 사실은 너무 감사드리고, 이분들께서 기관 플랫폼들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당장 내년도 예산들이 확보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 이 두 번째, 이거 오늘 말씀하신 부분들 여러 선생님들이 이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9월 달에 기본 예산 올라가는지만 보시면 돼요. 9월입니다, 9월.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9월 달에 1억 올라가는지 2억 올라가는지, 부서에서는 예산을 세웠는지, 의회에서는 기본적으로 그 문제를 예산가로 넘기는데 동의해 줬는지, 확인 딱 들어가면 돼요. 그거 9월이면 확인됩니다. 우리 같이 확인해 보시죠. 같이 확인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나중에 이것이 여러 가지 정무적 판단이나 정책적 판단에서 이게 안 됐다고 한다라면 그때 다시 한번 여기로 오지 마시고 도청 앞으로 모이자. 그래서 도지사님한테, 우리 의회 의장님한테, 의원님들한테 요구를 해야죠. 아까 우리 팀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게 말고 살살. 제가 살살 유인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살살 해서 말을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그동안 민간에 숟가락 얹었던 강원도청이나 강원도 교육청 부분에서의 그걸 탈피하고 자기의 그 동력으로 갈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이, 당장은 제도가 어렵지만 작은 예산이라도 세워서 점점점 확대하는 그러한 긍정적인 정책 추진 방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힘이 없어 1,000만 원 세웠다도 저는 의미가 있다 생각을 해요. 1,000만 원 얘기 진짜 하면 또 끝이 없는데 그 얘기는 하지 말죠. 환경교육 예산 마당에 1,000만 원 준 거 그것도 잘라버렸죠.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문제들 관련해서 전 또 하나가, 우리가 열심히 환경교육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한데, 제가 오늘 토론문은 조금 거칠게 썼습니다. 여전히 학교 교육이나 환경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교육 담당자의 생각들, 자기 세력 범위라는 생각들이 너무 농후한 것 같습니다.
결코 용서가 안 되는, 양보가 안 되는 교육 선생들, 교육 공무원, 교사들의 모습들이 먼저 바뀌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 전에 우리가 먼저 바뀌겠다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바뀌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교사나 교육 공무원은 안 바뀌고 있네요. 그분들의 바뀜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어쨌든 지금 의회에서도 말씀하셨고 담당 팀장님도 말씀하셨고 어쨌든 오늘 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뭔가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론을 하기 위한 하나의 모임들을 만들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논의하는 것도 좋은데요. 그럼 어느 세월이 이릅니까? 한 발 더 갑시다. 한 발 더 가는데 TF 제안해서 담당자, 교육청 담당자, 의원님, 민간 담당자 모여서 TF 만들어서 한 달 내에 과제 내어놓고 실행 계획 내놓게끔 하면 됩니다. 아니 이렇게 공부하면 되잖아요. 시간 모자라면 아침 7시 만나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TF를 좀 만들어서 이 9월 달에 도의회 정기의회에 정책 제안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서부터 스텝 바이 스텝도 좋지만 당장 뭐를 좀 해볼 수 있는 우리는 그 정도로 지금 목말라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을 주셨던 우리 김정중 위원장님께서 저랑 이름이 되게 비슷하죠. 예, 위원장님께서 부서의 직원 학대를 한번 고민해 보시겠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전담 담당자가 있냐 없냐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될 겁니다. 예산 및 관련 분야들을 조금 확대해 보는 형태들을 고민해 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로 호쾌한 말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도 예산들에 1,000만 원 주지 말고 맨날 했으니까 한 3천만 원이든 4천만 원이든 좀 이렇게 좀 올려서 줘요. 10년 동안 1,000만 원이 뭡니까? 10년 동안 1,000만 원이 물가가 얼마나 올라갔는데 이 뒷얘기 들으시면 장난도 아니에요. 뒷얘기 제가 지금 거칠게 말씀 안 드리려고 살살 말씀드리고 아는 사람 다 알아요. 이 과정이 얼마나만큼 웃긴 얘기가 많은지. 허소영 의원께서 정말로 놀라운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거 환경교육법 만들 때 조례 만들 때 우리가 얘기했던 건데 이게 잘린 거예요. 환경교육진흥위원회, 환경교육 파트에서 다른 위원회를 하나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들 꼭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환경청에 과장님도 와 계시는데 환경청도 교육 기능들이 일부 있습니다. 물론 정책 기능들이 있는데 환경교육 홍보단이 있는데 환경교육 홍보단의 네트워크하고 민간 네트워크하고 좀 만날 수 있게 해서 교육이 조금 더 큰 폭 내에서 환경교육 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플랫폼을 만들더라도 만들 수 있는 인적 자원의 교류 형태로서 조금 그 부분을 챙겨주시면 어떻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이 좀 거칠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9월에는 저 앞에서 만나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아무튼 도청 앞에서 야외에서 만난 일이 없도록 좀 일이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은 좀 빨리 TF라도 구축을 해서 일을 좀 진행해 보자 이런 부분을 좀 방점을 찍어 주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만 혹시 이 플로어에 계신 분들 중에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면 간단하게 혹시 있으시면 손을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황경정 과장님 혹시 한 말씀만 간단히 해주실까요? 네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원주지방환경청 기획재정과장 장천우입니다. 아까 김경준 사무국장님도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잘 친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저도 이걸 갑자기 알았거든요. 사실 이게 포럼 한다니까. 그래서 사전에 좀 알았으면 저도 저 앞에 나가서 좀 할 말도 있을 것 같은데 뒤에 앉는데 뭐 그리고 하반기에 또 하신다면 저 기회를 주시면 제가 앞에 나서 저 아까 김경준 사무국장 말씀드린 저희 청에서도 그 환경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자체적으로 하고 저 홍보 강사당도 운영하고 그 원주 교육 지원청하고도 또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오늘 같은 계기로 해서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또 이런 포럼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청에서 적극 참조하고 또 같이 여기 가신 분들이 환경교육에 강원대 환경교육에서 뭔가 좀 더 다른 이제 시도에 뭐더 차별화되게 뭔가 앞서가는 그런 프로그램 아이디어를 짜놨으면 좋은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환경청에서는 참여를 해주기로 하신 걸로 하고요. 이제 그 다음에 교육청만 이제 만나면 다 이제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분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실까요? 그러면 아까 그 1,000만 원 얘기를 잠깐만 들어보겠습니다. 강원 환경교육 네트워크에 우리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소정 부장님 마이크를 잠깐만 주십시오. 예. 예, 그 1,000만 원이 어떻게 됐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김경준 국장님이 쏘아올린 볼을 강원 환경교육 네트워크가 운영을 하는데 예산이 1,000만 원이었습니다. 1,000만 원으로 2018년까지 1,000만 원의 예산을 수립이 되어서 운영을 할 수 있었는데 그 안에서도 사실 1,000만 원이 뭐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금액이 될 수 있는데 그 안에서 저희가 학교 환경교육 한마당이라던가 또 강원도에서 환경교육을 하고 있는 강사들이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 충분히 이제 운영을 했었었는데 2019년에 이제 예산을 전액 삭감을 어디선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2019년도에 예산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이제 활동을 못하게 된 부분이 있고 앞서 손보영 총괄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올해는 강원 환경교육 네트워크를 체제를 좀 재정비해서 함께하고자 하는 단체들을 저희가 한 20개 정도 스타트를 같이 할 수 있게 됐고 자체적으로 자구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가 먼저 모범을 보이겠습니다. 저희가 민간 차원에서 환경교육 예산 없어도 할 수 있다. 어떻게든 우리가 해내겠다. 이런 걸 먼저 보여드리면 의회나 도청에서도 좀 의지를 가지고 함께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아까도 보셨습니다마는 강원도에는 그 광역 환경교육센터가 2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능을 위한 예산은 지금 한 푼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동안 강원 환경교육 네트워크는 민간 기구니까 그나마 강원도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보조금 형태로 1,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을 했는데 의원님들은 놀라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겁니다. 그러나 그건 제가 볼 땐 강원도의 의지도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더 이상 돈 1,000만 원이 있냐 없냐 가지고 우리가 강원도 환경교육을 얘기할 수는 없다는 게 저는 오늘 이 자리의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물꼬를 트고 풀어갈 것이냐. 거기에 우리 강원 환경교육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민관정의 협의기구가 만들어지고 그걸 통해서 숙제를 하나 이제 해결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뭐 위원회라든가 이런 조례 제정도 당장 개정도 필요하지만 당장에는 TF든 혹은 협의체 구축을 위한 준비 모임이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단계적인 준비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발제해 주신 분들께 1분 30초씩 정도 마무리 발언 시간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앉은 순서대로 그냥 좀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충남환경교육센터의 우리 김문옥 사무처장님, 발언 좀 부탁드립니다. 네, 뭐 충남이 계속 뭐 잘하고 있다 뭐 이렇게 해주시는데 사실 되게 부끄럽고요. 저희도 뭐 그렇게까지 잘하고 있는 건 아닌데 몇 가지 사례에서 좀 근데 저희가 좀 그나마 좀 그동안 잘 돼 왔다라고 할 수 있는 그 근본적인 원인은 광역환경교육센터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역센터가 그 법에도 그렇고 뭐 학문적으로 보면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네트워크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광역환경교육센터가 처음 지정이 되면서부터 처음에는 2,000만 원 갖고 시작했는데 지금은 이제 3억까지 올랐습니다. 조금씩 해서. 근데 그걸 통해서 광역환경교육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또 사업의 최소 3분의 1 이상, 저희는 한 절반 정도 이상을 네트워크 활성화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안정적으로 네트워크 사무국과 사업이 운영이 되니까 이게 이제 눈덩이처럼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원도에서 좀 가급적 그 2015년도부터 강원도는 이제 2군데 광역센터를 지정을 했는데요. 2.5억이랍니다. 네, 그렇게 해서 2개 5억. 네. 좀 광역환경교육센터 그리고 그걸 통한 네트워크 활성화가 좀 뭐 가장 좀 시급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 길 와주시고 오늘 좋은 발표 또 좋은 토론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요즘 이제 고민이 제일 많으실 분이죠. 우리 강원 환경교육센터 손보영 부장님,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이 행사 준비하고 그 전에도 제가 이렇게 관련된 분들을 만나면서 말씀드린 게 제가 몰라서 용감하다.
모르면 용감해진다고 10년의 역사가 있었던 거를 그 기억이 없어서 제가 조금 더 이제 반발 정도 나설 수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오늘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가게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저희도 기꺼이 그런 역할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게 반드시 그냥 광역센터가 저희가 어떻게 좀 해보겠다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는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제가 학습원의 역량이 약간 부족한 것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게 어떤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게 광역센터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 장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쥐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협력하고 연계하고 그 지원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훨씬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저는 좀 작은 것부터 혹은 뭐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TF와 뭐 준비 모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쇳불도 당김에 뺀다고 뭐 그렇게 진행이 되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센터가 조금 부족하거나 잘 못하고 있으면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지적을 해주시고요. 저희 네트워크 그리고 또 황우석 국장님이랑 같이 협력해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원도에 2개 그 광역 환경교육센터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황우석 국장님 잠시만 일어나 주시고 손보영 부장님 잠깐만 일어나 주시고 두 센터가 잘 센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크게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용 센터장님께서 대미를 장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1년에 6-7번의 포럼을 하는데 이렇게 지역이랑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더 그렇게 확인을 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하고 뜻깊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강원도의 환경교육이 계속 변화하는 모습을 함께 하겠고요. 사실 강원도는 생각보다 가진 게 많은 도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걸로 보면 자연형 체험마을이 전국에서 제일 많은 게 강원도이고요. 그 축제 중에서 생태형 축제가 될 수 있는데 안 된 것 같은 축제도 제일 많은 게 강원도입니다. 그러니까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조금만 DNA에 생태와 환경을 잘 넣으면 훨씬 달라질 수 있는 잠재성이 많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충청남도가 이렇게 잘 된 데는 중요한 요소가 하나인데 그게 저희 학교가 있기 때문입니다. 공주대학교 사범대학이. 농담이 아니고요. 충청남도의 환경교육 관련된 중요한 리더들 한 30명 정도가 저희 대학 석박사 과정에서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모여서 같이 공부하면 또 끝나고 또 술 먹고 얘기하고 그걸 거의 10년 넘게 해왔거든요. 그런 같은 공부하는 마당이 사실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아까 제가 강원 환경교육 아카데미 같은 걸 꾸려서 같이 좀 공부를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가 꿈속에 기재부의 담당 주무관을 때렸어요. 예산 설득하러 갔다가 하도 이게 한이 맺혀가지고 저희 국가환경기 예산 중에 학교환경기 예산 40억이 통째로 날아갈 뻔했거든요. 저는 그 과정을 거치면서 어떤 걸 사실 좀 느꼈냐면 제가 연구자로서 정책 연구를 사실 많이 했는데 환경부의 담당 과장이나 국장님이 또는 사무관분들이 기재부를 가서 설득하는데 정말 필요한 정책 연구는 내가 별로 해준 게 없었구나 그동안. 제가 그 자리에 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120억 이렇게 그냥 달라면 늘 주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예산 따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 담당하시는 분들도. 제가 그때 민관 정 또는 학예 협력이라고 하는 게 정말 잘 되려면 쌍방에 대한 좀 이해가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서로 잘 모르면 협력이 오늘 주제가 그거라서 협력이 되려면 상대방에 대해서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리더 양성 과정에도 그 의원분들이 또는 어떻게 활동하시고 뭐 일정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도 서로 이제 공부하고 이런 시간도 있었는데요.
그런 과정을 같이 좀 해 나가면 서로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게 더 많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가 끝나고 가급적이면 한 달 뭐 너무 길지 않은 시간 내에 중고등학생 한 2~30명을 가능하면 관심이 있는 아이들을 초대를 해서 그 아이들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 강원도의 중고등학교 수준고등학생이 17만 5천 명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아이들을 통해서 도지사님이나 교육감님께 설득하십시오. 그분들은 아이들의 얘기에 응답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저렇게 변하게 된 거, 그다음에 경남교육청이 변하게 된 거, 또 충북도지사가 변하시게 된 거, 이런 게 다 아이들의 요청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변한 것입니다. 지금 10살, 12살짜리 아이들에게 이 문제는 자기의 삶이 걸린, 미래가 없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그 아이들의 요청은 정말 거부할 수 없는 요청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을 그냥 애들이 뭐하러 이렇게 보지 마시고, 저희도 국가환경교육센터에 청소년위원회가 있습니다, 별도로. 그리고 저희가 보고를 하고 정식으로 예산을 얼마 안 되지만 따로 빼서 청소년위원회에게 예산 편성을 아예 맡깁니다. 그러니까 그 미래 세대의 힘으로 강원도의 새로운 변화의 에너지를 만들어 보십사, 그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포럼을 하면서 또 발표와 토론을 나누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한 전반적인 답들은 하나씩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걸 누가 제대로 이행해낼 것인가,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걸 앞으로 같이 고민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좀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고요. 당장의 TF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언, 그리고 이재용 센터장님 말씀대로 한 달 내에 청소년들과 함께 다시 이 문제를 논의해보는 기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루지 말고 하나하나 진전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또 먼 길 와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다음 모임에서 다시 뵙도록 하고, 다음에는 더 진전된 얘기를 가지고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